이 실명으로 그래하면 실명하면 안 되잖아. 네, 실명은 어차피 뭐 말씀하셔도 제가 그냥 그건 다 날릴 거라서. 삐 처리하면 되죠. 다 삐 처리할 거라서. 왜 그런가 이게 지금 내가 이걸 하려가 실명 나오면은 당연히 안 되죠. 얘가 그럼 이걸 하자고. 박 초롱초롱 빛나라고 6살 납치 살인 사건. 그거는 아버지가 한 박초롱초롱 빛나리? 알아? 방송에서 한 3번 정도 말씀하셨는데. 중부에서 한 거요? 응? 중부에서 한 거? 서초세 뒤에 중구세요. 박 초롱초롱 빛나니. 그 임산부 어? 임산부요? 어. 임산부가 저기 한 거? 어. 그때 우리 중부에서 그때 사건이 네, 있었어. 중국에 전화통했지 커피숍에서요. 내가 거기 무교동 아니 명동. 그래, 내가 그거 갔잖아. 그 가서 내가 이체사 내가 밝혀낸 거야. 거기서는 전에 공조라니까 중국에서 쫓아나가서 인체사 한번 다 적어놨어. 응. 아니 그때 손님들이. 우리 반에서 그거 했었는데. 그러니까 인체사 한번 적어놓은 거야. 그래 내가 그걸 받았잖아. 가서 내가 받아왔잖아. 아니 그걸 다 내보내면서 적어놨더라. 그래 내가 그거를 그 사건은 어쨌든 얘기를 한 거라 그 사건은 안 돼. 그러면 안 돼? 네. 그건 네가 뭐를 어떻게 알고 뭐 이야기했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박수 한 번만 좀. 어떤 좀 따야 좀 사건? 따가 시작하거든 얘. 지금 시작. 카메라 켜놨어요. 어? 카메라 켜놨습니다. 켜놨어? 네네. 왜? 그거 뭐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아이씨. 이발소 그거. 어? 이발소 그거 하신다. 아, 뭘 하는지 지금 이거 지금 꺼. 아 이거 일단 켜는 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도 돼서 어차피. 그러면 이걸 해 또. 괜찮습니다. 전화기도 끄고 또 전화비기 손으면 안 되니까 준비를 해야지 사람. 이발소 사건? 아, 박 부처는 이게 재밌는데 이거. 내가 이걸 진짜 하려고 안 했거든. 워낙 큰 사건이 돼가지고 이걸로 세 명이 진급했어. 박찬식이, 박명섭이, 최용고이. 고생했거든. 이거 했으면 빼고. 이발소는 뭐예요? 아, 이건 살인사건이지. 그 길건 이발소 사건? 네? 이게 짧단 말이야. 아 줄거리가? 어? 내용이? 짧지. 단타니까. 일단 그 인사 영상 먼저 찍어주세요. 여기다가? 네. 안녕하세요. 형사탐정대다 김수환입니다. 오늘은 저기 또 우리 오군 선배님을 모시고 그 활약상을 또 들어가겠습니다. 형사수첩 오군 형사님이 이제 사건 해결했던 거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거 말씀하세요. 아 이제 사무실을 옮기고 지금 첫 촬영인데. 네, 첫 촬영인데.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라이브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무실을 일단 옮겼어요. 이번에 이전을 했고 저기 이 사무실 위치가 개포동 쪽이고 자막으로 주소가 나갈 겁니다라고 하죠. 자막으로 주소는 나갈 거고요. 사무실이 옮기고 사무실 전화번호도 강남이다 보니까 사무실 전화번호도 좀 바뀌어가지고 어쨌든 자막으로는 그 사무실 전화번호랑 주소랑 나갈 거고요. 오늘 촬영은 사무실 옮기고 나서 첫 촬영이 되겠죠. 그래서 혼자 촬영을 하려다가 치트키를 썼습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뭐 혼자 촬영하는 것보다는 우리 또 선배님 오군 선배님을 모시고 제가 치트키를 좀 사용할까 해서 준비를 해야지. 시작을 합니다. 뭐 결정하셨습니까? 어떤 걸로? 뭐 해야지 뭐 한마디 하자며. 네. 메모지 가져올까?
그거 이 사람 외모가지고 뭐 재는 척하면서 그냥 속을 좀 잡아야지. 그럼 참. 그냥 입으로만 다 해먹는 그게 좀 안 돼. 아버지 이쯤에 앉으세요. 그게 좀 더 연결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인사도 하셔야지. 인사하십시오 빨리.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 사건장이 지금 이 강남으로 이전해가지고 여기 안 보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보시면 돼요. 이전해가지고 이전에 이제 첫 방송인데 여기 이제 강남으로 오다 보니까 또 이쪽 이 인근 주변에서 옛날에 과거 발생한 사건이 생각나서 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거는 우선 간단히 요약하면은 자녀 입학 자기 딸 입학을 위해서 입학 준비물이 가방 뭐 이런 걸 좀 선물해야 되겠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그 유흥비가 아닌 자녀 입학에 관한 물품을 구매 금액을 마련하고자 발생한 범행입니다. 그 무슨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이발관 강도 살인 사건. 빨간? 이발관 이발관. 이용소. 이 김이라는 32세 남자가 강원도 속초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정부지 정부 친 그걸 모르고 자기 와이프가 아니고 그 첫? 척은 아니지 그냥 정부 사귀는 애인 내연관계. 내연관계지. 내연관계인데 내연관계 딸이 학교 입학을 하는데 뭐 좀 자기가 체면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동안 바람 잡아놓은 게 있거든. 본 자식이 아니라 그렇지. 내연관계에 있는 여자의 자식이다. 그래가지고 뭐를 좀 얼굴을 내세워야 되겠는데 수중에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이제 그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다닌 거지. 약 한 달 동안은. 이 친구는 이제 저거는 그걸 모르고는 절도에 증거가 없으니까 뭐 나무 집에 담을 넣는다든가 그런 전혀 못하고 하니까 대상을 뭘로 잡았는가 하면은 업소 대상을 잡아 이제 협박하고 얼마씩. 원래 전과는 없었어요? 그 친구가? 없었지. 근데 협박을 하고 강남에 와서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이제 심야에 영업하는 이발관 또 이제 안마 시술소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칼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야. 돈 내놔라. 그럼 얼마 받아가지고 구매놓고. 그러다 돌아다니는 사이에 양재동에 있는 어느 이발관을 갔는데 여기 가서 이제 일단 범행 성공을 했어. 그때 마침 지하에서 올라오는데 돈을 강치라고 올라오다가 마침 업주가 출근하는 거야. 아, 새벽에? 3월 10일. 그때 3월 10일 날이지. 그럼 그 이발관에는 그 여자 종업원만 있어? 그렇지. 3명. 아, 3명. 이발이 커. 갈치하는 요즘 같은 그런 이발이 없어. 사실 뭐 옛날에 그런 이발이 있었잖아. 그 태페 이발한 하나? 그렇죠. 태페 이발. 거의. 밤새 이제 입사질 하는 거지. 손님들 이제 3명인가 있었고.
손님도 3명 손님 있어. 있었지. 근데 혼자서 위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거예요. 이제 그 내가 그 나오는 사이에 계단을 올라오는데 업주가 계단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야. 마주쳤어. 그런데 뒤에서 종업원이 강도야? 자기 그렇지 이제 주인 업주를 마주치니까 강도야 한 거야. 그 뭐야 딱 잡는데 갑자기 칼로 그냥 담갔구나. 그냥 한 방에? 가슴에 몇 방을 그냥 왜 자기 올라가고 내려오니까 이쪽 엎어질 거 아니야. 사람이 몸이 이렇게 엎어지거든. 한숨 받치고 그냥 가버렸어. 그래 이제 이 소식을 신고를 받고 이제 출동을 했네. 출동해 이제 탐문을 쭉 하는데 이게 참 이게 강도 사건은 참 힘들어. 왜 뭐가 힘드냐? 강도 살인은 피해자와 주변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특정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그 당시는 뭐 CCTV도 없고 요즘처럼 뭐 주변에 CCTV도 없고 계속 형사들이 발바닥 수사를 하는 거야. 그걸 발바닥 수사까지 계속 돌아다니는 탐문. 그러다가 주변 차를 싹 다 조회했지. 차를 뭐 할 게 없잖아. 그 차를 조회해가지고 이제 이 주변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차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하는 거야. 조회해가지고 다 확인해보고. 그렇지. 그런 영사들을 배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강원도 속초 그 지금 속초인가 강릉인가 그쪽에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갔지. 차가 한참 떨어져 있는 차가 피코가 한 대 있었어. 그 한 몇십 미터 한참 떨어진 차가. 그 강원도는 옛날에는 건너가 강원도, 경상도 이런 게 있었거든. 전라도. 다 있었죠. 요즘 그 있잖아. 서울. 그걸 이제 조회해가지고 속초. 차는 이 아주머니 앞으로 돼 있더라고. 참 명의가 부인이요? 내연이 처지. 내연녀? 내연녀. 내연녀 앞으로 돼 있다. 그걸 찾아갔지. 가서 물으니까 이제 이 친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친구가 자기 남자친구인데 차를 가져왔다. 한 달이 됐다. 가져간 지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사건 이야기를 안 했지. 차에 대해 물어봤지. 사건 이야기하면 또 그렇잖아. 그러가 이제 이 남자의 특징을 이제 특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특징이 사람이 뭐 홍길동 그래 이 아주머니도 이름만 아는 거야. 내연녀인데요? 뭐 인증상 모르지. 아니 그래도 대충 알지 않나? 그러니까 이름만 아는 거야. 이름. 그 당시는 또 휴대폰 시대가 아니잖아. 그 당시는 뭐 휴대폰에서 휴대폰 번호를 안다고 뭐 요즘 금방 나오지. 요즘은 뭐 카톡이 들어가도 나오잖아. 그때 이제 이름만 아는 거야. 그럼 어디 사느냐? 뭐 속초에 산다더라. 이런 식으로. 학교 어디 나왔냐? 이제 나오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특정 조회를 해. 옛날에 쭉 하잖아. 그 특정 조회하면 이제 인적사항이 속초에 몇 살에서 몇 살 사이, 몇 세에서 몇 세 사이 이름, 뭐 공길동이라면은 몇 명이 3명인가 있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사무소 가면 사진 있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보여주지. 이 사람이 맞습니다 하는 거야. 이건 추적을 해야지. 추적할 게 없어. 안 나와요? 응? 주소 보고. 주소 나오지. 그 이제 주소하고 그 이쪽에서 그거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추적을 하는 거야. 친인척, 어? 부모, 형제, 친구들. 그 이제 다 배치하지 이제. 그밖에 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한 곳을 가니까 우리가 지금 이 친구가 범인인지 아닌지도 몰라. 응?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이 말간에 그 목소자 있지. 종업원들. 네. 이 사람도 모르는 거야. 네. 어디 가기든 그 깜깜하죠. 심하잖아.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 이제 형제간 형제 3명, 누나 하나, 예뻐했어. 배치돼가지고 딱 가니까 누나한테 왔다 간 거야. 누나가 강릉인가 사는데 그때 누나 집은 내가 안 가봤으니까 강릉일 거야 아마. 정하지 않은데 그 다른 행사 갔으니까 누나한테 가니까 누나한테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라. 누나 내가 당분간 못 올 것다. 연락도 하지 마라. 그리고 누가 묻거든 왔다고도 소리도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가버린 거야. 그 이제 다시 올 거 내가 이제 그거 잠복하고 있었지. 쭉 있다가 이 수사라는 게 그래요. 하면 그걸로 누나도 왔다 갔다 하는 그 말로 특정이 되거든. 기소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심정이 가잖아, 100번. 그렇다면 이제 수사는 80% 끝난 거야. 그렇잖아. 인적사항 나왔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잠복도 한계가 있거든. 실제 뭐 연구지 잠복도. 그러다가 또 어느 친구한테를 가니까 전화가 왔더라는 거야. 친구가. 그래, 야, 너 요즘 뭐 어떡하냐? 뭐. 야, 나 지금 멀리 있어. 못 있는데. 그거는 말하기 그렇고. 그 뭐하냐? 우리가 목장에 있다 하더라. 목장. 어? 아, 목장에서 일한다고. 또 그 한마디가 또 그냥 수사에 탄력을 확 붙는 거야, 이제. 목장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어? 많아요? 엄청 많더라고. 목장 가수는 많은데 목장은 별로 없지 않아요? 그래고 충청도 이제 목장을 이제 그런 식으로 많지 않다고 해가지고 목장을 데이터를 빼는 거야. 데이터를. 근데 요즘들은 소를 많이 키워. 유부는 키울 때 막 몇백 마리씩 키우잖아. 그 당시에는 전부 다 5마리, 6마리. 졌어. 큰 데는 크지, 대형 목장은. 그러니까 이제 목장을 하니까
우리 김 대표가 생각했던 대로 대형 목장 몇 군데 없을 것이다. 대형 목장 싹 설치하잖아. 없지. 못 찾았어. 그럼 지가 언년조에 이야기했다는 목장을 였던 한 마리도 두 마리도 목장이 돼가지고 대형이 싹 대형 목장 설치를 하고 안 돼가지고 아버지 그 소리 들어가요. 그래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와중에 수사본부 해체, 수사전담반 해체 얼마나 지나고 해? 이제 몇 달 되니까 특정한 대표라면은 한 달인가 해서 이제 특정돼 버리니까 이제 지났어. 그래 이제 한 개 반이 하는 거야. 그렇죠. 어? 한 개 반이 이제 수사 전담 한 개 반이 하는 거지. 인적사항을 파악했어. 그럼 이제 뭐 매일 보고하다가 이 보고서 그렇잖아. 보고하다가 격일 보고 주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거든. 그러다가 충청남도지. 그 충청남도 그 산밑에 7마리를 키워. 젖소를. 그러니까 아무 연고가 없는 데 쪽으로 아예 가면. 그렇지, 같이 이제. 떴다방으로 그냥. 그걸 가지고 이 친구가 고생 많이 했겠네. 그 친구도 고생했지. 범인도. 그런데 웃기는 게 걔 하이바카라고 그게 뒷놈이니까. 웃기는 게 이 젖소 목장을 가면은 젖소를 우리의 목장이 큰 데는 칸칸이 가지고 이렇게 키우거든. 7마리, 8마리밖에 안 되니까 그냥 운동 이렇게 놓고 공터 같은데. 대소변이 대소변이 이만큼 돼. 질퍽질퍽 거리는 거야. 야, 그래도 그런데 소 우유가 그 영양가 있는지 모르겠어. 막 파리가 그냥 막 비생적이네 완전. 파리가 그러니까 그 원래 다 치워져. 영세업이니까 시골에서 그냥 그 저도 이제 뭐 짜고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기 전에 안 돼 공개해버린 거야. 공개 수배했어요. 공개 수배를. 그러니까 공개 텔레비 나오니까 이 주인하고 같이 텔레비 봤어. 안 도망갔어요? 그 이야기 들어가. 그래 주인이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거든. 부산 걷거든. 그러니까 얘가 그럴 때마다 이러더라는 거 아니야. 이걸 이렇게 텔레비보다 주인을 보면은 이라고. 그래서 주인이 신고를 안 한 거야. 그걸 보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가서 설마 했구나 주인은. 아니 근데 얼굴이 뭐 그냥 뭐 범벅이 돼가지고 얼굴도 우리 모르겠더라고. 그렇잖아. 그러니 우리가 가면 탐문하면 그러지. 이거 뭐 일하시는 분 이런 사람 몇 명 있냐. 거의 자기들이 하거든. 가족끼리 한단 말이야. 가족끼리 하는데 한 그걸 가기 전에 밑에 동네에서 슈퍼가 아니고 구멍가게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 목장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몇 군데 있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래 그 뭐 종업원들 데리고 하는 역할이고 아무 데도 없고 가족들이하고 저 우리 끝에 가면은 얼마 전에 젊은 사람 하나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 그걸 봤지. 이 새끼 얼굴이 그냥 막 소똥 뭐 범벅이 되니까 못 알아보겠더라고. 우리 가니까 이 새끼가 장을 신고 말이야. 그 안으로 짚어 들어가는 거지. 아 보고 형사들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니까 커 넓어. 근데 그 대소변이 소 오줌똥이 이만큼 돼. 이만큼 와. 짚어 걸어 들어가는 거야 이 새끼가. 이놈이.
안 나오네. 안 나와. 그런데 같은 한 형사가 이제 주인한테 저 언제 왔냐 좀 묻는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 TV가 이상한데 이걸 이리 하니 뭐 자기들 긴가민가 신고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살살 달려가지고 올라왔지. 근거해가지고 올라온 거야. 근데 그러면은 아니 물론 전과가 없어서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차를 왜 끌고 거기 현장에 급하게 나도 도망갔지. 차를 시간 그래 물어봤지. 왜 차를 자기는 이제 차를 입주시해놓고 대상을 찾는 거야. 그러면은 이 현장이 지하고 큰 연구가 없으니까 찾아 현장에 딱 사건이 터지고 미쳐 차 쪽으로 한번 딴 데로 테이트하고 날라버렸지. 불안하니까. 범죄 경험이 없으니까 애가 그 대리 가면 이거 되는데 해버리니까 놀래가지고 가고. 대리 가면 되는지 사람인지 그러니까 뭐 자기도 당황했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차를 가지러 왔지. 여기 왔대. 왔는데 경상이 좀 탐문하고 막 가니까 지 눈에 전부 다 형사들이다 이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뭐 고민하다가 터미널 가서 터미널도 여기 남부터미널이지. 예, 이게 남부터미널 이제 중부로 절로 가는 게 있으니까 충청도 절로 버스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뭐 아무데나 가고 간 게 이제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물어봤던 구멍가게 그런 도 물어본 거야. 어디 뭐 사람 일손 필요한 거기 가서 그냥 나도 이제 지 행적 조사할게요. 그런데 거기서는 구멍가게에서 아무 우리한테 그 소리를 안 했지 모르지 노인네들은. 근데 나도 행적을 하니까 거기 나왔더라고. 아니 근데 그놈은 왜 지 내연녀 애 딸 입학 용품 준 다음에 그것 때문에 강도한 거잖아요. 그렇지. 하고 몇 군데 했으면 그 좀 어느 정도 했으면 그걸로 학용금 쳐주면 되지. 왜 그렇게 세 군데를 있더라고. 세 군데를. 무리하게 그렇게 했지. 얼마 정도? 얼마? 그게 뭐돈 몇십만 원이야. 아니 뭐 학용용품 몇십만 원 사잖아. 학용용품 몇십만 원이면 사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맛을 들인 거구만 쉽게. 그런데 자 이제 그렇잖아 사람이. 그거는 나이가 볼 때는 동정을 받기 위한 핑계야. 그렇지. 애기 뭐 학교의 입학의 기념물품을 뭐 선물 산다는 거 핑계지. 이 돈에 뭐 만족도가 있나? 그렇죠. 그건 그지? 그건 이제 지가 잡혔으니까 핑계고 물론 그런 생각도 있었겠지. 내가 뭘 좀 하나 해줘야 되겠는데 없으니까 그러면은 가방 뭐 4만 원 예를 들어서 가방 3만 원짜리 사줘야 되겠다. 그럼 돈 10만 원을 뺏었다. 그렇다면서 7만 원밖에 7만 원 남네 그런 계산을 안 하잖아. 그래 그 재미로 이제 한 거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만약에 큰 사고가 안 났으면은 또 딴 데 했지. 계속 했겠지. 다른 데는 역삼동 저쪽은 신고도 안 했어. 대표업이니까 신고를 못 하는 거야. 금액도 사실 얼마들 이제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어? 이발소나 이런 데 돈이 얼마 없었겠지. 그렇지. 그때도 카드야. 벌써 카드고. 그래 봐야 이발 손님 하나가 돈 3, 5만 원 이러거든. 그지? 밤새도록 자고 해봐야 7만 원. 그 당시 보니까. 세금 들어봐야 돈 한 3, 40만 원밖에 됐어. 결론은 그 업소 주인만 참 허망하게 죽었구만. 그렇지. 그런 비명사. 얼떨결에 이렇게 한 거 같네. 보니까. 비명사. 얼떨결에 한 거 같아. 자기도 이제 그냥 그 업주가 덩치가 좋아. 이 친구는 외수하고 그러니까 그냥 겁도 났지. 또 계단이 좁잖아.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 뭐 시키 뭐야 뭐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업주가 잡았어요.
찔리고 찔렸는데도 그러니까 더 찔린 거지 이제. 계속 찔렀고. 그런 사건이 이제 여기로 내가 일로 이 사무실 이전에 일로 하니까 옆에 사건이 생각나서 하는 거야. 여기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계단으로 다니시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우리 사무실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 안 다녀. 아니 그렇지 이제 사무실 위치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 아이, 이 주변에가 원래 사건 사고가 많은 데인데. 많아 여기가 여기 우리 그때 지난번에 내 연세 방화도 이쪽이고 이쪽 동네야. 예. 여기가 많아. 형량은 얼마나 받았는지 물어봤어요. 응? 뭐 형량이야 뭐 그거 뭐 어쨌든 그 뭐 단순 뭐 저게 아니에요. 계획은 그치.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그 판사님들이 워낙 그 관대하셔가지고 절대 형량 높게 안 때려. 그 살인으로 의율 안 됐을 거야 아마. 그리고 뭐 과실치사나 뭐 저기로 됐겠죠. 상해치사나. 왜 그러냐면 살인으로 의율을 안 하고 그게 그래. 우리는 강도 살인으로 의율을 했지. 형사는 오히려 얘기하면 강도살인은 맞죠. 그렇지. 강도 들어와서 한 거니까. 형사는 최대한 형량이 높은 걸로 네. 적용 의율을 하고 그 이제 뭐 또 재판하는 과정에서 바뀌지. 에이, 뭐 그 아까 하다가 뭐 중간에 마지막에 뭐 한 개 팀만 해가지고 수사를 했다 했잖아요. 그 전환되는 과정 같은 걸 아버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통 이렇게 신고가 접수하면 한다. 그 저기 이제 좀 전에 요번 사건처럼 이거 사실은 어쨌든 뭐 단발성 사건이기도 하고 강도 사건이지만 강도 살인으로 해서 뭐 물론 우유를 그렇게 했고 검거까지도 한 거지만 이 수사본부라는 게 그래요.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사본부 어디에 뭐 설치가 됐다 뭐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엄청 뭐 큰 사건이고 해서 뭐 수사본부를 차린다고 생각들 하시는데 단순한 뭐 한 건의 살인 사건이긴 해도 그 한 건이 뭐 중요하지 않아가지고 수사본부를 안 차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 수사본부를 차리는 주 목적은 가장 이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강력 사건이죠. 방화살인이든 뭐 강도살인이든 뭐 연쇄살인이든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자체가 이제 사람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더 집중해서 하기 위해서 강력반 이제 강력팀 형사들이 저녁마다 이제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탐문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수사한 사항들을 매일 이제 보고 아닌 보고 형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고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수사본부를 이제 차려놨다가 그 범인 용의자 범인에 대한 그 인적사항 그 사람 그 범인의 인적사항을 밝혀내게 되면 어쨌든 이제 그 누군지를 알잖아요. 범인이 잡지는 못했지만 그러면은 또 그렇다고 해서 사건이 강력 사건이 한 건 뭐 벌어져서 그 사건으로 해서 다른 사건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강력 사건은 계속 터져요. 계속 벌어지니까 이 사건 뭐 한 사건에만 계속 수사본부 차려가지고 수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인적사항 파악이 되면 수사본부 해체를 하고 그 전담 그러니까 전담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강력반 이제 지금은 팀이죠. 경찰서도 강력팀도 당직을 써요. 매일 이제 돌아가면서 교대로 당직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날 이제 사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발생한 그 당직을 썼던 당직을 쓰고 있는 강력팀에서 그 사건 전담팀이 되는 거예요. 전담반이.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수사본부 해체되고 그 용의자 범인에 대한 검거는 그 담당하는 그 팀에서 그 반에서 범인 검거할 때까지 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본부 해체를 하고 또 이제 다른 강력 사건이 터지게 되면 또 거기에 수사본부를 차리게 되고 그 사건을 또 계속 이어가게 되고 수사를 하게 되고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수사본부라는 그 개념 자체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유영철 사건이 뭐 여러 이제 연쇄살인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강우순이든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검거를 할 때까지는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수사본부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제일 뭐 큰 게 어쨌든 화성 그 사건 엄청나게 오랫동안 수사본부도 차려져 있었고 진짜 수많은 형사들이 거기에 동원도 되고 수사들을 하고 했었는데 3만 명, 3만 명. 그렇게 많이 고생들을 하고 했지만 밝혀내지를 못해가지고 그 수사본부가 해체 아닌 해체가 되고 전담 반도 나중에는 물러나고 정말 직접적으로 이제 수사를 관여를 했던 그 형사가 이제 보관하는 거죠. 미제 사건이 되다 보니까 미제 사건을 이제 보관을 계속 해놓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밝혀지게 된 거고. 그러니까 사건을 수사본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강력 사건이 터졌을 때는 그 관할에 있는 경찰서 강력 형사들이 다 동원이 된다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뭐 얘기 이제 오건 선배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러한 사건들은 뭐 묻지마 폭행 살인 똑같은 거예요. 전혀 그 피해자하고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보니까 그 범인을 특정할 때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생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뭐 본 사람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 탐문을 형사들이 할 때는 우리 일반 시민분들은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목격을 하신 분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최대한 좀 수사를 협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형사들도 좀 고생을 덜 할 것이고 범인도 그만큼 더 빨리 제2, 제3의 피해자가 안 생기게끔 빨리 검거를 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좀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특히 우리 식구들은 당연히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말씀 이제 이 사건의 결국은 잡힙니다. 그리고 죄짓고들을 뭐 이 사건의 뭐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물론 당연히 형사들이 고생을 해서 수사를 열심히 한 덕분에 범인을 이제 검거를 하고 했지만 아무 그 진짜 맨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진짜 뭐 발로 뛰는 수사가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형사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고 어디로 뭐 도망갈 수 없어요. 언젠가는 잡힙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쁜 짓 좀 하지 마시고 제발 그 피해자 특히나 상대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강력 사건은 제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여기까지. 네, 하시고 이제 뭐 선배님 뭐 사무실 이사하는데 어떠세요? 저번 사무실 벌써 3번째 와 보시는 사무실. 그거 참 여기 지금 사무실 옮기고 나서 처음 지금 촬영을 한 건데 선배님 어떻게 사무실이 뭐 괜찮나요? 사무실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분위기 좋고 위치 좋고. 위치 하여튼 좋지. 이제는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끊으시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밥 먹으러 가주시죠. 이거 마이크 오늘 저 안 가나? 네? 아니 자네 말이야. 저요? 감독. 오늘 알바 안 가? 가죠. 가야 됩니다. 저녁에 가죠. 오후에. 저녁에 알바 일하는 거.